안녕하세요. 언니의 건강 노트입니다. 간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찾는 대표적인 건강 보조제, 바로 밀크시슬인데요. 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마케팅일까요? 오늘은 논문을 바탕으로 밀크시슬의 진짜 효능과 한계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밀크시슬 정말 간에 좋을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밀크시슬은 실리마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실리마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방간 간염, 음주로 인한 간 손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됩니다. 하지만 과연 연구 결과도 그렇게 말할까요? 2017년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밀크시슬이 간 수치를 개선하는지 조사한 18개의 임상시험 중 일부에서는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상당수의 연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사람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뚜렷한 효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 실험 과정과 결과, 과연 효과가 있는가? 밀크시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된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는 2012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수행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환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고용량 실리마린, 다른 그룹에는 가짜 실리마린을 6개월간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그룹 모두 간 효소 수치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간 지방량 감소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항산화 효과가 일부 관찰되었으나 임상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근 방송에서도 거론이 된 적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봐볼게요. 간염이 있는 분들한테 고용량 실리마린과 가짜 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간 기능이나 또는 삶의 질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연구들이 많아서 2021년도에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이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밀크시슬이 간 건강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기존의 건강한 식습관이나 운동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3. 밀크시슬이 필요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 그렇다면 밀크시슬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한 경우, 간질환을 진단받고 의사의 권장하에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과도한 음주로 간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 항산화 작용을 위해 추가적인 보충이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경우, 건강한 사람이 간 보호 목적으로 무작정 섭취하는 경우, 밀크시슬만으로 간 건강을 개선하려는 경우, 이미 균형 잡힌 식습관과 운동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결국 건강한 사람이 단순히 간 보호를 위해 밀크시슬을 먹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4. 밀크시슬보다 더 중요한 간 건강 관리법. 밀크시슬이 간 건강을 완전히 책임져 주진 않지만 그렇다면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습관 관리, 가공식품과 설탕,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 과일, 견과류를 섭취하도록 합니다. 운동과 생활습관.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지방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과음은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간 해독 기능 유지하도록 합니다. 영양소 균형 맞추기. 밀크시슬 대신 비타민 E, 오메가3, 콜린 같은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밀크시슬의 진짜 효능과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밀크시슬이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건강한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밀크시슬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